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튜브다 넷플릭스다 많이들 보시죠? 재미있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외국의 거대 미디어 자본이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국내 방송사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 방송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 방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 귀중한 분 모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지역 방송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실태가 어떤지 VCR을 통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이지훈 기자가 정리를 했거든요. 화면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지역 방송에서 다루는 지역 소식, 동네 이야기를 얼마나 잘 담고 있을까요? 10월 18일 KBS 창원과 청주, 춘천 방송국 편성표입니다. 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표시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3개 지역에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지역 이야기를 다루거나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KBS만의 이야기일까요? 지역 MBC의 자체 편성 비율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부산 MBC가 19.9%, 대구 MBC 16.3%, 광주 MBC 19.9%였습니다. 다른 지역 MBC의 자체 편성 비율도 이와 비슷한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 민방에 제시한 의무 자체 편성 비율보다 낮습니다. 공영방송의 사정이 이렇다면 나머지 중소지역 방송의 사정은 더 볼 것도 없겠죠. 지역 정보 제공과 지역민 알 권리 확보, 지역 방송의 이런 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브리핑을 보니까 말이죠. 이게 무슨 무늬만 지역 방송이고 알맹이는 결국 그냥 전국 방송과 크게 다름없다. 이런 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뼈아픈 지적이고 정확한 현실을 전 진단했다고 보고요. 네. 우리 방통위가 어떻게 해야 더 분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방통위가 지역 민방에 요구한 의무 자체 편성 비율보다도 낮은 비율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 방송 이런 처참한 현실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지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방송이 제 역할을 못 하는데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 이제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KBS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방송을 총국에 이제 통폐합하는 그래서 무려 7개가 이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회에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셨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해달라는 쪽과 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구조조정하려는 그런 방송사 측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의 방송사만큼은 없애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또 강력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군요. 그래서 사실 지방 분권하러 가면서 지역 방송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지역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방송사 그것도 공영방송사조차 없애버린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절박한 현실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참 지역의 어려운 문제가 거기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시켜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MBC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무려 16개 지역 MBC를 6개로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역시 이제 재정 문제를 들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지역 방송이 없어지면 주민들의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그런 이제 방송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영방송사들이 지역 총국을이나 방송사를 통폐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단이다 보니까 없애달라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이제 원주 KBS 통폐합 폐쇄 결사 반대 이런 시위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이미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2014년에 지역 방송 발전법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2014년대 그러니까 19대 국회에서 지역방송 발전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18대도 이미 문제 제기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역 방송을 살리자는 그런 뜻이 모아져서 겨우 201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법은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법 왜 만들었느냐, 왜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냐 불만이 많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방송을 살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높이겠다. 말하자면 지역 방송 콘텐츠 제작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지역 방송의 위상이 높아지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방송 발전 기금을 통해서 지역에 지원되는 액수를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액수라는 거죠. 35개 방송사에 약 40억여 원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한 방송사에 1억 정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네요. 그 액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해 주는 방식도 매칭 펀드라고 해서 방송사가 일정 액수로 부담하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가 자체 기획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살릴 수가 없고 지원이 오히려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액수도 적고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법은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인 효용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1억도 안 되는 1억이라는 게 이제 방송 제작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시청자들의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지역 방송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케이블 TV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케이블 TV 지역 채널도 지역 방송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그 지원액 이런 거를 전혀 또 받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은 그 전국에 90여 개의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주민들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방송을 했는지 지난 봄에 경북하고 강원 산불이 있었을 때 했던 방송을 한번 보시죠, 먼저. 지금 경북과 강원 지역 상당히 많은 곳에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최초 발화 지점인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연기로 인해 눈을 뜨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현재는 산림청 진화 헬기 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현재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불길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물은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흙으로 해도 저 나무에 그리고 붙었는데 흙으로 퍼봐도 나무가 쭉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이제 정화조, 저기 이제 타고 이러는 데도 저거 흘러내고 정화조 똥물을 퍼서 일단 급한 대로 막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지역민들이 피해를 최소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보 현장 출동하면서 느끼는 것은 일단 불이 빨리 꺼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위험한 것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만 저렇게 이제 화마와 싸우는 주민들 그리고 소방관들의 모습 또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시시각각 들어오는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재난 방송을 열심히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님? 사실 이런 케이블 방송이 이 지역 방송 특별법 제정할 때 이 관련 부처 주관 부처가 달랐기 때문에 케이블 방송이 지역 방송을 열심히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저는 법을 개정을 통해서도 논의가 돼야 되겠고요. 지금처럼 이런 재난 방송이라든가 지역 선거 방송 이런데 케이블 방송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최소한 한정해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른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지역 방송에 대한 케이블 지역 채널에 대한 지원 법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역방송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여타 지역 채널들은 배제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역방송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여러 지역 채널들이 지역방송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여타 방송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니 자꾸 이제 저희 업계 얘기만 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위원님,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법적으로 자막으로 우리가 재난 방송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막 그 규정이 좀 상당히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또 뭐 과징금도 부과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좀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그 과태료 이런 문제 때문에 재난 방송 관련해 가지고 그 방송통신위 회의가 몇 번 열렸는데 저도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알아봤더니 이 재난 방송 시행령이 법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 내용이 뭐냐니까 현재 재난방송 시행령에는 재난청의 재난 정보를 그대로 빠짐없이 즉시 보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재난 정보를 그대로 빠짐없이 적시, 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거든요. 토시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까 이 무슨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지역 방송들의 반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규제에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저 뜻에 동의해주는 다른 분들이 있어서 2020년 10월부터 재난방송과 관련된 과태료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는 5년 내에 부과를 하면 되는데 현재 과태료 부과 방식은 액수도 많고 차등화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또 방송사 규모에 따라서 바로 그 좀 점입니다. 달라야 되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돼 있죠. 방송사 규모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태료도 차등화해야 된다 해서 아마 잘 체크해 보시면 2020년 8월부터 홀딩돼 있고 지금 내부에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차등화시키고 재난도 종류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아니 홍수, 해일 여러 가지 종류의 재난이 있는데 하나의 재난을 뭉뚱그려 가지고 이 방송사에서 하면 저 방송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건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규정 개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사들은 추후에 좀 더 약화된 또 혹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은 과태료를 받게 될 것이고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 재난 규정을 그대로 빠짐없이 적시를 어떻게 바뀌느냐면 지체 없이 그냥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 뭐 준비하고 이런 건 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아마 과태료 대상에는 상당히 많이 좀 범위가 열어져서 걸릴 부분은 적어질 것이고 혹 걸린다 하더라도 과태료 액수가 적어질 것이다. 지금 그런 쪽으로 개정 작업 중입니다. 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법을 좀 적용한다는 거고 어차피 이제 재난방송이라는 게 뭐 지역 주민들의 안전, 생명보호, 재산보호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딱 정해진 문구를 그대로 또 이렇게 융통성 없는 거는 좀 곤란하다. 동의하시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제도가 정비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외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법으로 뭐 지역 방송이 없는 곳에 방송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도 지금 지역방송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주고 있고요. 법 만든 뒤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외국에서 봤을 때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한국은 참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원은 이제 평가가 다 다르지만 적어도 제가 공부했던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나 이런 사례에서는 지역의 지역 분권화를 실질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 지역 분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송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도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법이 강화돼야 된다 소리죠. 이제 대한민국 하면 가장 그 수도권 집중이 심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우에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방송사에 좀 힘을 실어주는 지역 목소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방송사를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모든 정부 속에서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 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그리고 지역 방송에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 지역 분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역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분권위원회에서 활동이 미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체감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 계속 지역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얘기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지만 제대로 된 발전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저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역 방송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서 이런 걸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자체 가운데 경상남도를 비롯해 갖고 일부 지자체에서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포함한 지역 방송사 지원 조례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피부로 느끼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앙 집중화가 굉장히 강화돼 있고 지금 통계를 봤더니 거의 50%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서 다 이제 사는 그런 50%가 넘어가 버렸을 정도니까 지방과 중앙이 너무나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모든 중심이 서울이 되다 보니까 지역은 그야말로 황폐화되고 사라지는 이런 위기의식을 지역민들은 갖지만 사실은 중앙에서는 그런 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란 것이 지역에 어떤 활로를 만들어주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선안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앙에 방송통신위원회만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방송사들이 당장 눈앞에 이런저런 현안을 갖고 있는 지역방송의 이야기들은 저 뒤로 밀리고 후수 뒤로 밀려나는군요. 더군다나 재정이 어렵다. 돈 문제가 얘기 나오면 왜 이 돈 문제 갖고 자꾸 괴롭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행정이나 지역 방송의 문제들은 늘 뒷전으로 가다 보니까 방송이나 이런 활성화 정책이 굉장히 더디다. 저는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 균형발전위원회 이것을 형식적으로 두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위에서 뭘 하고 있는가 어떤 실전이 대책이 나오는데 이걸 좀 분석해서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이제 취재를 해서 좀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지역 방송의 모델이 이제 국내외에 혹시 뭐 있다고 하신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나라마다 그 역사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공통점은 지역이 중앙과 이렇게 큰 차별을 두고 정책을 펼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심하군요.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해외여행을 해보시면 프랑스를 가든 독일을 가든 영국을 가든 지역에 간다고 해서 지역에 특별하게 문화시설이나 스포츠 시설이나 지역 재정이 어렵다 이런 건 크게 못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지역을 살리지 않으면 중앙도 죽는다는 이 공멸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 많이 맡겨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예산을 중앙의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역의 분권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방송에서 지역 균형 발전 문제라든가 중앙의 문제를 건드려야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을 생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구분해 봤는데 일단 지역방송에 종사하거나 지역방송에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방송사에 대해서는 케이블이냐 공중냐 파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 재난 방송을 하느냐 아니면 지역 선거 방송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한다면 그 포괄적인 대상 범위를 넓혀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 케이블 방송도 스스로 자구책을 좀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케이블 방송인데도 제주너라는 특성이 있습니다만 제주의 KCTV라는 케이블 방송은 제주 지역의 민방 공영방송보다도 훨씬 강력한 영향력과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이 방송사는 말하자면 비슷한 조건인데도 이렇게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타 방송보다도 우위를 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똑같은 조건이지만 자구책을 찾는데 지역 케이블 방송도 좀 눈을 부릅뜨고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특별하게 지방 소멸 시대라고 이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방송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비장한 각오로 특히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을 못하면 중앙에서 해결해야 된다든가. 특히 지역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의 정치인,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에게 지역 이익을 대변해달라는 그런 당부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지역 방송의 종사자로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움을 느끼고요. 제주 방송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역 밀착형 방송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방송이죠. 예, 그런 방송에 대해서 또 정부의 지원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방송에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역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 방송,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방송인 스스로의 사명감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귀에 꽂힙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주신 김창룡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